오늘 이제 주문 들어온 건이 있어가지고 바잉하러 이제 왔습니다. 브랜드가 디올입니다. 몽클레어 혹은 몽클레르라고 검색했을 때 다 패딩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비니 제품도 구매를 하고 있고 니트 제품이나 조끼 제품도 구매를 하고 키즈 제품도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고정관념을 좀 빼시는 게 아무래도 이 리셀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억 정도가 가까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대비 네.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에 좀 그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네. 결정적인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전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37살 벼락슈터라고 합니다. 정확히 좀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로 최근에는 이제 가장 많이 판매하는 건 명품 같은 거고요. 이제 뭐 흔히들 아시는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것도 있고 컨템포러리 젊은 2030 세대들이 많이 입는 요즘 의류라든지 자파 이런 것들 좀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행 수입이라 그러나요? 저는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자본금이 많이 갖고 시작한 게 아니어서 그럼 쉽게 생각하면 네. 국내 명품 리셀이겠네요? 네, 그쵸.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유통도 네. 같이 하고 계시고 네. 명품 판매하시는 것 중에 좀 잘 나가는 품목 있을까요? 톤 아일랜드거든. 이제 재고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톤 아일랜드 뭐 거의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딱 크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들이 뭐냐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의류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제가 소싱을 하게 되면은 마진율이 보통 20%에서 30% 정도는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브랜드 유통하시는. 네, 거의 이제 나이키 제품들 위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가 많은데 나이키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나이키가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인기가 없다, 나이키가 예정만 못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이키가 더 많이 팔린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니까. 네.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연구원이었어요. 자율주행차 개발하고 이런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전공도 그쪽이셨어요? 네, 원래 저는 그냥 자동차만 보고 태어나가지고 사실 다른 일을 해볼 걸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기계공학 전공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게 월급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더라고. 그럼 차라리 내가 뭔가를 다른 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막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돈을 조금만 더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인이라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누구한테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한 거는 따로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는 제가 부동산으로 시작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뭐 아파트 투자도 했고 오피스텔, 빌라, 뭐 사무실 뭐 다 했었거든요. 경매도 했었고요. 월세를 실제로 받았어요. 월급만큼 받았는데 자본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현금 흐름을 더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유튜브에서 이런 온라인 사업이 있다는 거 듣고 뭐 한 300, 500만 원 중국에서 물건 수입한다고 내가 인생에 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출발을 한 거였죠, 사실.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해보신 거잖아요. 네. 부동산이라는 오프라인도 해보시고 지금 온라인도 하고 계신데 냉정하게 봤을 때 온라인 vs 오프라인. 저는 무조건 온라인이죠. 오프라인 뭐 부동산 사람들이 세팅해 놓으면 사실 뭐 이렇게 돈이 자동으로 굴러오니까 뭔가 자동화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부동산이 생각보다 그 감정 노동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임차인과의 갈등도 있고요.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요. 뭐 이사하는 거 그리고 수리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문 들어온 건이 있어가지고 바잉하러 이제 왔습니다. 브랜드가 디올입니다. 카드 지갑 구매했습니다.
포장돼 있어서 뭐 아무래도 요즘에는 사실 이 고가의 막 한 200, 300 이런 제품들보다는 5, 60만 원대 이 상품들은 그래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제품이어서 이런 제품들은 계속 판매가 되는 편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명품 리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판매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플랫폼이? 이제 제일 주력되는 플랫폼은 크림이고요. 머스티, 트렌비, 반란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는 판매 플랫폼의 비중이 네. 크림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크림 안에서 좀 더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림을 보시게 되면은 한 달에 한두 건 거래되는 상품도 역시 마진을 보고 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포인트가 발매일이나 출시일 대비 관심 상품 수가 좀 높거나 관심 상품 숫자는 별로 없는데 거래는 좀 많이 된다거나 이런 상품들을 좀 주로 찾아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판매를 하다 보면 네. 소싱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 네. 몽클레어 혹은 몽클레르라고 검색했을 때 다 패딩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비니 제품도 구매를 하고 있고 니트 제품이나 조끼 제품도 구매를 하고 키즈 제품도 검색을 한단 말. 많은 분들이 그냥 몽클레르는 겨울이니까 패딩, 뭐 겨울이니까 여자들은 어그 부츠, 그냥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 헌터 부츠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여름에 이제 장화, 그러니까 레인 부츠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은 이런 겨울 부츠 제품이거든요. 이게 발매가가 19만 9천 원인데 판매 입찰도 보시면 27만 원, 2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겨울 부츠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마진이 거의 뭐 40%, 50% 정도가 나오는 거죠. 단어에 꽂히게 되면 헌터는 레인 부츠, 헌터는 그럼 여름에만 팔아야지, 어그니까 겨울에만 팔아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헌터가 겨울에도 인기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좀 빼시는 게 아무래도 이 리셀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최저가와 경쟁을 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은 어떤 좀 차별성을 가져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지금 많이 판매된 1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뭐 400건 넘게 판매가 됐는데 옵션까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뭐 이런 제품은 품절이 돼 있고 인기 사이즈는 또 가격이 더 붙게 돼 있습니다. 노출되는 가격은 뭔가 최저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격에 속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되는 가격에 대해서 오히려 뭐 2페이지, 3페이지 가게 되면 이 상품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탈로그가 뭐냐면 이렇게 가격 비교에 묶여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뭐 G마켓, 뭐 옥션, 쿠팡 등등 이런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이제 하나의 카탈로그로 묶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카탈로그에 묶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크림에서 입금된 내용만 이제 보게 되면은 메인 아이디 기준으로 한 14억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한 13억 이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제 월 기준으로 매출을 보게 되면은 4억 정도 나오고요.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억 정도가 가까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 초반인 것 같습니다. 시간 대비 네.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에 좀 그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네. 결정적인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전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크림에서 판매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사실 이 핸드폰 2개였거든요. 이 버버리 백 제품 같은 경우 223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최저가 제품 검색을 하게 되면 한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좀 보시면은 카드 할인 이런 게 먹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들을 크림에다가 다 입찰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 어느 순간 한 2시간 동안 핸드폰 2개를 놓고 가격 비교를 하게 되더라. 근데 이제 막 팔리는 거야. 근데 어쨌든 사람 손으로 이걸 가격 비교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대신하게 되면은 이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OK몰 같은 사이트에서 상품이 사실 하나 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거의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상품인데 이 상품이랑 크림이랑 가격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상품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다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자, 1번 상품은 크림에서 뭐 15만 원이다. 근데 OK몰에서는 1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각각 상품들을 비교를 해주는 거죠. 재고 중에는 잘 팔리는 재고도 있지만 사실 안 팔리는 재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처음에는 이 제품의 마진이 20%였는데 안 팔리는 재고 때문에 역마진이 나고 이제 뭐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수익률을 봤을 때 20%가 안 되고 뭐 15%, 17% 이런 식으로 깎여 나가더라고.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 바꾸고 난 뒤에는 마진 폭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재고, 창고 운영 규모도 이제 작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회전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 대신 프로그램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남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면은 솔직히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는 거. 저도 뭐 엄청 많은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둘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아무래도 요즘에 중국 플랫폼에 대한 입점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뭐 얘기하면 뭐 이제 위탁 구매 대행 다 네. 망했다. 네. 심지어는 그런 말들까지 네.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뭐 이미 예견된 일이다 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대기업들이 돈이 되는 거를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거대 자본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소규모 영세한 이런 사업자들이 살아남기는 솔직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 그것들을 파악했을 때 좀 빠르게 재고 규모를 적게 가져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재고 사는데 재투자를 하지만 저는 재고를 사는데 투자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투자를 한 거죠.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러는 거는 개발 한번 하려면? 대표적인 사이트 크몬 같은 데다가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의뢰하면 10만 원에도 만들어주고 뭐 조금 더 기능 넣으면 50만 원에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힘들었던 적 없으실까요? 뉴스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당하다 보니까 그거는 네. 그럼 금액대가 어느 정도였어요? 처음 사업 초기였는데 한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에 당했던 사기가 이제 가품이었어요. 이게 정품이라고 속이고 저랑 거래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물건들을 정품을 보내다가 이제 가품을 대량으로 섞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사업 초기니까 와 내가 맨날 아울렛 가서 물건 하나 두 개 구하다가 대량으로 이렇게 정품 상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난 좀 더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기였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5천만 원 잃었으면 내가 1억 벌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결국엔 극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5천만 원 잃었는데 전 재산 잃었는데 나 망했네. 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진짜 계속 마이너스 5천인 거야. 근데 아니야, 내가 1억 벌면 되지. 그럼 플러스 5천이 되는 거죠. 약간 이 생각이 어쨌든 힘들긴 하지만 심적으로는 그걸로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처럼 지금 명품 리셀링을 네. 좀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실질적인 조언. 실질적인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로 그냥 하나라도 팔아봐야 돼요. 팔아보고 내가 해봐도 되겠네? 라고 하면은 내가 좀 더 빨리 가야겠다. 그래도 한 3개월, 뭐 6개월 안에 좀 더 잘해보고 싶다 하고 하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 잘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요. 일단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책을 보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 강의가 있다고 하면 강의 지불을 하거든요. 앞으로 대표님 개인적인 목표 어떻게 되실까요? 유통사업을 좀 더 키워보고 싶고요. 그게 국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해외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남들과 어쨌든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유통사업을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시는 사업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